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OBS 시청자 기후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그리고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를 거쳐 또 지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겠어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시면. 네, 요즘에는 또 그 이민사회 정책국까지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러겠네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어서. 정말 예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너무 잘 이 상임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신데요. 우리가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하면은 다들 전공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효숙 의원님은 어떤 게 전공 분야신지. 제가 한 23년 정도 이 보육 쪽에서 어린이집 교사로도 일했고 또 강사로도 활동했고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했고 또 임원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평등이 네. 현장에도 있구나. 예산 평등도 있고 또 기회 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평등을 잘 해줘야 되는데 불평등이 너무 좀 많았던 게 있었어서 정책 관련돼서 많은 제언들을 해오다가 네. 하게 됐고요. 또 막상 그때 당시의 마음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포부가 있었는데 정말 한 아이도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너무 제가 하는 힘이 좀 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참 좋네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효숙 의원님 그런 보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셔서 전국 최초였죠. 유보통합 추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조례인지 발의하시게 된 계기와 함께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뭐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30년 전부터 이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은 차별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전부터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정부가 또 일정 부분 법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유아교육법하고 또 영유아보육법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아이들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좋은 기회 제공을 해줄 거냐. 그런 거를 경기도 의회가 좀 나서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해서 전국 최초로 하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너무 좋았었는지 네. 이제 작년에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 관련돼서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 들어와서는 경남도 했고 충남도 했고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이렇게 따로 제정돼 있어서 현장에서 차별이 있다 하면 무슨 뜻인지 얼른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차별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뭐 자꾸 사람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아이한테 주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어떤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내가 어떤 기관을 갈 때 선택해서 가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그렇죠. 내 자리가 나는 곳으로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럼 네. 이 아이들한테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관별로 예산의 범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유치원도 어린이집보다 우리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돌봄에 대한 어떤 영역을 해결해 주지 않냐, 예산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은 우리도 이제 지난 40년간 뭐 돌봄도 하고 있었고 교육도 하고 있었는데 네, 왜 유아교육 그 하고 부분을 있었는데 인정해 주지 않냐. 근데 부처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쉽게 하나는 교육부고 예. 다른 건 근데 여성가족부였을까요? 아이들이 뭐 교육부를 알겠습니까? 복지부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 줘야 되고 부모가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똑같은 돌봄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제공받아야 있는데.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좋은 것만 싹 골라서 잘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우리가 예산을 받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갈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아이가 어느 기관을 가건 진행자님도 그러실 테지만 나한테 조금 뭔가를 더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 급여를 좀 더 주고 이러면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조금씩 차별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예, 누적이 되고 뭐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비용과 소비 비용과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비용이 극간이 너무 차이가 그러면 안 나게도 되죠. 있고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되게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한테 또 제공되는 비용이 좀 달라지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뭐 본인이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기관을 가건 그럼요.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일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받으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아하. 네, 청소년 디지털 정신건강 조례도 했었고요. 도민 정신건강 조례 관련돼 가지고 재작년에 걸쳐서 뭐 영광스럽게도 우수조례로 선정이 됐는데 좀 아쉽게도 이 조례상에 도청이 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좀 돼야 더 된다, 필요해 앞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조례 안에서요. 네, 제가 이제 조례할 때는 도청까지 이제 포함시켰는데 네. 아무래도 이 이원화되는 게 일원화될 때 교육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교육청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좀 결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적으로 아직은 그 법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 그 도청의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요. 여기 또 보완되길 바라고요. 선생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상을 2년 연속 받으셨는데 하나가 유보통합 추진 조례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였고 또 하나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라고 네네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조례였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예방 차원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네.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게 필요한데 아이들이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응원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정 환경의 어떤 문제라든지 학교 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누군가한테 긴밀하게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친구와 대화인 것처럼 내 기분 상태를 늘 체크해 줄 수 있는 그 앱이 사실은 수원에서는 수원 시민을 상대로 좀 하고 있었거든요. 마로라는 거를.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참고해서 들었을 때 이게 분명히 좀 필요하다. 우리가 푸바오를 보면서 그 푸바오에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감을 느껴서 내일 일상 하는 거에 있어서 푸바오를 생각하면 너무 즐겁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푸바오가 그 용인 에버랜드에 있었던 네. 중국 큰 팬더곰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제가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일타 강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네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짧은 뭐 쇼츠 이게 영상 쇼츠 올라오죠. 영상으로 뭐 3분짜리 영상을 예. 이제 보게 됐었을 때 이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좀 좌절하거나 실망감이 있었을 때 도움되는 네.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좀 좋게 질이 좋은 정신 상태가 될 수 있는 성장하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비용 직접 가지 않아도 네.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음. 흔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통해 가지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디지털 기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아서 본인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좋은 얘기를 듣거나 할 수 네. 있는 네. 앱을 만든 그 조례인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네.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더 확장되고 해서 우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로 제정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속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을 받으셨는데요. 경기도 학생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런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가 했을 때는 뭐 한 15% 정도라고 봐야 될까? 20% 그 사이의 그러게요. 학생들. 그런 부분들은 뭐 10% 이상 된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도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잠정적인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있죠.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잠깐 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쇼츠를 보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명상 시간을 갖기도 하고 네. 잠깐의 뭐 명언 같은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정치 이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거에 또 그런 부분들에 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도박이나 또 뭐 중독 뭐 게임 이런 중독. 것들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그 어떤 하나의 제공 콘텐츠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뭐 정신적으로 크게 아픈 친구들만이 아니라 잠정적인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도농복합이기도 하지만 네. 다문화가 60만 60만 네. 명이요? 예, 외국인이 아, 60만 명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가 그래서 60만 가구요. 60만 가구가 있을 정도면 지금 한 파주시 인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인구가 60만 정도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죠. 그러면 그쵸.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또 청소년들, 그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의 청소년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더 취약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에서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이 친구들이 내가 어떤 비밀 네. 루트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이제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그 친구를 좀 작은 그 구속되어 있는 공간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프다고 뭔가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바로 정신의학과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적을 테니까요. 적죠. 부모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보통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또 많죠. 많을 테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기관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나서 네. 기관에 잠시 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있다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아하. 좋아지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네, 다시 똑같은 똑같은 장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많은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에 착안하고 기인해서 네. 이 조례를 그래요.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휴대폰, AI 많이들 얘기하는 영상, 게임 이런 게 선용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의원님께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관심 많으신 건 지금 말씀 중에 드러났는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중독일까요? 약물 중독일까요? 제가 근데 희한한 게 그런 뭐
다큐멘트레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뭐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노출에 취약하잖아요. 어떤 노출에 의해서 권유 이런 것들 한번 해봐. 뭐 이런 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을 때 네. 친구들이 권유할 때 내가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절을 못한 상황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중독이 너무 쉽게 돼버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방 중심에서도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치유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쉽게 우리가 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발설하기는 어렵지만 예. 내가 지금 중독되고 있다라는 것도 실은 굉장히 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청소년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소년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좋든 안 좋든 많은 것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청년, 네. 좋은 청소년의 어떤 건강한 정신이라든지 건강한 중독 예방들이 좋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래 권유 문화로 뿌리치기 어려워요. 이렇게 네. 중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일이겠네요. 뭐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아이들까지 이제 주된 학교를 청소년으로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보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면 네.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또 케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네.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친구들하고 노는 과정에 있는 뭐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 친구들이 잘 선행하고 갈 수 있도록 예방하자. 그리고 그 중독이나 이런 거가 뭐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아니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네. 이게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친구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뭐 잘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느 의원님께서 이런 보육 전문가로 청소년 영유아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 여러 그 아이들과 눈높이 대화를 하듯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군포 지역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민생 정책이 또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군포는 또 일기 신도시가 있고 생각보다 군포가 굉장히 살기가 좋고 네. 그 군포에 사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역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비집처럼 네. 이렇게 딱 아는 도시가 되게 아담하고 따뜻한 도시기도 하고 뭐 시청과 그 다운타운을 잇는 거리에 걸어서 그러니까 군포 자체를 걸어서 한 1시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네. 일단 도시가 노후화가 좀 됐죠. 일기 신도시였으니까 30년 네. 이상 노후화된 도시인데 노후화 도시여서 문제가 아니라 일기 신도시의 이제 문제점들 예를 들면 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 네, 직접 네. 의원님이 그래서 새벽 2시고 3시고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것 때문에 와요. 그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렵고 그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게 전쟁이고 지하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은 충분하지 거죠. 않은 거니까 네. 지상 주차장에는 거의 포화 상태고 요즘에 한 집에 자동차가 거의 2대씩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근에 있는 공터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네.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기후 위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기후 시간이다 보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정책과 연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페이퍼 없는 교실 뭐 이렇게까지 네, 나올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근데 기후 위기라는 것 자체를 우리 실질적으로 취약계층한테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뭐 디지털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제공되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뭐 기후 위기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정보화하고 또 개선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취약계층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됐었을 때 일반인들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후 환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여지는 거에 어떤 섹션으로 좋은 기후 아니면은 뭐 진짜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뭐 하물며 여기 어디 저희 도청도 그 도청이나 도의회도 그 컵 관련돼 가지고 일회용 컵 안 일회용 컵 쓰기. 거기 문 앞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1인 가구 요즘에 그 너무 배달앱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청소하기까지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집 치워주는 것들을 봤어요. 네. 근데 그만큼 현장 중심의 그 찾아가는 서비스의 기후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되었든 아니면 청소년 우리 좀 조부모랑 같이 사는 네. 이 가정들도 우리 기후 환경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환경 정책도 그런 보건, 교육, 복지 정책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후 약자라고 지금 표현해 주시니까 느낌이 있다 아이들이 보네요. 기후 약자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후 위기일 때 아이들은 건강권과 생존권과 교육권 뭐 이런 침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너무 환경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후가 또 기후 위기를 21세기 가장 큰 또 공중보건 법이라고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 네. 정책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었을 때 우리가 대응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 또 그 목숨을 잃는 경우도 봤었잖아요. 있었으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계층들한테는 더 많이 문제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교육의 이제 고른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들도 도의회가 네.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대 또 기후위기는 또 다음 세대 선택지를 우리가 또 잘 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그 어떤 책임감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또 여성가정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청년, 가족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보건복지위원회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군포에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제 비례대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군포 지역도 챙기는 의정 활동을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할 기회가 또 계속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